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22평과 62평은 정배열 구간에 있고요. 22평과 62평에 대한 역배열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평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22평을 딱 찍어 볼게요. 그렇죠? 21평균치. 그냥 등락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급등락하는 구간이 한번 있었잖아요. 여기 8월 19일 날. 이게 빠지는 구간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차트를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평균치에 대한 부분 대략 열흘 2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21선과 62평이 붙어요. 이럴 때는 등락 구간이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추세 이탈이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가총액 5위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월 달 들어서 세금 문제도 붙었고 그리고 뭐 세금을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말들이 많아요. 근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코스피 5천을 보내겠다는 이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다.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에 하도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이버 종목 게시판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뭐 정치적으로 말 많고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야기들이 많은데 우리 주식 투자자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면 그쵸?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코스피 차트도 보면 지금 62평과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구간을 보이는 거고 이때는 어떤 이유에서건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악재 뉴스가 나온다고요. 그게 세금 문제가 됐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미증시가 만약에 박살이 난다? 그쵸?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버틸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지금은 코스피도 여기 4월 9일 이후에 몇 달입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상승해 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기 전에 있을 수 있는 조정 구간이 들어오고 있는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미증시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그리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 되는 AI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딱 요약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 있어요. 그게 데이터 센터 매출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근데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어느 정도 0.1 빌리언 달러 딱 요만큼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발주가 적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H20에 대한 수출 통제 때문에 그래요. H20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한 이유는 뭡니까? 관세 협상 때문입니다. 근데 관세 협상은 트럼프 정부에서 이미 발표가 나왔죠. 10월까지는 모든 것이 끝난다. 중국도 다시 나와라. 안 나오면 관세 200% 때릴 거다. 이렇게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H20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H20에 대한 수출 통제 이걸 풀어주면서 전 세계 시장에 엔비디아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야 AI 패권을 잡을 수 있다. AI는요. 패권 경쟁의 일환입니다. AI를 누가 잡는지 어떤 국가에서 잡는지에 따라서 지금 당장에는 미국이 붙잡고 있는 건 맞아요.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또는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또는 어떤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 GPU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수출 통제를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걸 계속해서 만들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이건 미국 정부 정책에 변화를 의미하는 게 됩니다. 실제 그렇게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붙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AI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게 엔비디아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딱 H20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버뉴 돌파했죠? 그쵸? 예상치 아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입니다. 당연히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매출은 개인 사용자용인데 개인 사용자용도 아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 이건 역시도 크게 상회를 했다. 이게 나쁜 실적입니까? 좋은 실적이에요. 그쵸? 데이터 센터 매출이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은 H20에 대한 부분이고 H20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미 풀렸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도 없다. 이게 하회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3% 정도 떨어지면서 끝이 났지만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만약에 조정을 주더라도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은 오늘 하루의 끝이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원전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오클로 이런 주가들이 24년도부터 주가 반영이 되었다고요. 뉴스케일 파워, SMR에 대한 주가는 이미 30배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모든 성장주들, 앞으로 좋아지는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주가 상승의 끝은 실적이 발표가 나올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예상치를 상회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는 미국의 빅테크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력을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벤더들, 굳이 표현하자면 하청들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사이클이. 투자 사이클이 확 돌 때는 그 시세를 한꺼번에 몰아서 나오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매매를 잘 하고 언제 매매를 해야 되고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타점을 잡을 수 있다면 한국 시장만큼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시장을 보려면 미국 시장이 좋기는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시장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이클이 존재할 때는 그 사이클 기간 안에 모든 시세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우리기술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한꺼번에 몰아서 가죠. 이런 구간들. 근데 이건 원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그쵸? 사이클을 탔습니다. 장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이때 한미반도체는 20배가 올랐습니다. 그쵸? 그리고 원전이 올해처럼 이렇게 시세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에서 AI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전기 부족 사태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가 다시 시작이 됐고 이러면서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어요. 이러면서 어떤 부분이 발생을 했느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주가들이 아직까지도 상승 중에 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 구간이 있잖아요. 왜? 실적은 그 뒤 늦게 따라오니까. 자, 내용 보세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주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때요? 23년도에 그쵸? 변압기. 그쵸?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근데 그 시작점은 어디예요? 신고가를 돌파할 때부터.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일렉트릭도 보세요. 변압기. 그쵸? 얼마입니까? 1년, 2년, 2년 반. 이렇게 상승 구간 만들어 간다고요. 이 모든 내용에는 신고가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 지우고. 그쵸?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디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언저리까지도 가지 않았다. 그쵸? 그리고 아직까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은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빠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횡보 구간에 들어오고 있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쵸? 1.8달러에서 53달러까지 올랐어요. 한 30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정을 받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았는지 보라고요. 이 정도 조정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실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면 DI 같은 경우에 이건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실제 납품을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주가 얼마나 올랐어요? 5,900원, 한 6,000원부터 3만원까지 5배 올랐다고요. 기간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5개월, 한 6개월 정도, 한 반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딱 제가 매매한 구간 보세요. 신고가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 매매, 반등 확인하고 그 이후부터 매매.
또 반등 확인하고 매매, 또 반등 확인하고 매매. 꺾이니까 안 하죠. 반등 확인될 때까지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안 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 구간 잡죠? 그런 결과 117%의 수익 구간, 그리고 지금 반등 확인되자마자 매수 구간 잡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뭐 이런 뭐 약간 좀 불합리한 계약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정치적인 뭐 이런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주가는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미래 가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부분에서? 원전은. 왜? AI 때문에. 그리고 AI에 대한 성장성을 확인하는 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엔비디아의 매출인데, 엔비디아의 매출은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데이터 센터 매출이 가장 중요한 매출이기는 하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한 부분, 데이터 센터 실적에 대한 부분만 딱 0.1 빌리언 달러만큼 하회를 했다. 예상치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건 왜 하회를 했느냐? H20에 대한 수출 통제 때문이다. 이건 정부에서 만든 거다. 미국 정부에서. 근데 이것조차도 해결이 됐다. 3분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세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피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누구도 팔 구간이 없고,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보세요. 나와요? 안 나옵니다. 두 자릿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공매도에 대한 걱정도 절대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매수 구간을 다시 잡아야 될 때가 됐고요. 그 매수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구간을 잡기 위해서는 가격 파악을 해야 되고, 가격 파악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시장에 대한 판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쉽게 제가 매일매일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내용 보시면 어때요?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코스닥 약세 마감, 삼성전자 0.9% 하락, 하이닉스 상승 마감. 특이점은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H20 중국 수출 규제 영향 때문이다. AI 투자에 대한 부분, 빅테크들을 포함해서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생긴 수요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필요해요? 원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을 표현하고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음 분기에 대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다. 그리고 블랙엘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버전인 루빈에 대한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되면서 기대감이 증폭되기 시작할 테니까, 그쵸? AI 관련된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원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도 원전으로 꽂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 바이든 정부에서도 원전을 3배 늘리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도 원전을 4배 늘리겠다는 발표 더해서 나왔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뭡니까? 화석연료를 사랑하죠. 아니, 지구온난화는 사기다. 이거 아니야. 이거 없어. 맞든 아니든 간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전을 밀고 온다?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의 주가가 30배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자, 내용 보세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는 기간 조정 중에 있고요. 3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하다. 현대건설 등 관련주들과 함께 원전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구성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밑에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관련주들 위주로 공략이 필요하고, 지금 매매 중에 있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 항상 조정을 받아도 주도주만 해야 된다.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이 안에서만 해야 된다. 이 모든 내용들 구독자를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하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가격을 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한다 그랬죠.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어때요? 8월 19일 날 117% 이익 실현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사고 있습니다. 보세요. 151%의 이익 실현을 했고 그 뒤에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188%의 이익 실현을 했고 그 뒤에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쵸? 이 구간,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매매 구간이 계속 잡히고 있다. 확인될 때마다 매매 구간을 잡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첫 번째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점이 곧 옵니다. 그쵸? 그 부분 당연히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점, 신고가부터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내용 보세요. 제가 다른 종목 하나오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오션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그쵸? 매매한 결과 어때요? 57%의 수익 구간. 이때 1월과 2월 달에 발생을 시켰고요. 그리고 여기 7월과 8월 달에 몇 프로 수익입니까? 33%. 이것도 뭐예요? 반등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점. 하나만 더 볼까요? 알테오젠. 자, 내용 보세요. 33% 7월 28일 날 매매하다 보면 손절할 때가 생깁니다. 4.1%. 그쵸? 8월 28일 오늘 손절을 했어요. 안 갈 때는 파는 겁니다. 근데 수익에 대한 폭이 월등히 크죠. 30%대 수익 보고 4% 손절하고. 그쵸? 그럼 뭐가 중요해요? 타점을 보자. 확인하고 매매를 하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24년도에 이렇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어낸다고요. 30%대 이렇게 꾸준하게. 자, 바이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HLB. 자, HLB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신고가 계속 매매하죠. 하한가 가고 다시 매매. 다시 매매했을 때 21%. 24년 6월달 이때입니다. 그리고 쭉 보면 어때요? 31% 수익, 24년 초반, 18% 수익, 3월달, 그리고 또 13% 수익 올려보면 계속해서 수익 구간 나오죠.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4년 시장이 안 좋을 때도 25년 시장이 좋을 때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시장 영향과 상관없이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가격을 봐야 되고요. 가격 위주로 주도주를 매매하는 게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매매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돈 안 받고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여기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참 어렵죠.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올라갈 때도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어요. 그쵸?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조선주 중에 다른 거 하나오션을 매매하면서 현대마린 엔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요때 하나오션으로 이때 30%대 수익 구간을 냈고 하나오션 말고 조선주를 다시 공략을 한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13%, 8월 8일날 10% 분할 이익 실현을 한 거고요. 24년도에도 보세요. 그쵸? 수익 어떻습니까? 36%, 14% 이렇게 수익 구간이 신고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 그쵸? 모든 내용들은 신고가 구간에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신고가 종목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문제 해결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큼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원전은 AI로 인해서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내용 어떻게 타점 잡을지 이렇게 두 자릿수씩 수익 내고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씩 수익 내는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방법 여기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주도주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